을 정확하게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부금률 맞아요. 김영원 의원 입 좀 닥치세요. 정치일학 팩트체크.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잠깐만요. 예 아니로만 대답해 주세요. 오늘 저를 내란 선전죄로 자 고발했다고 멈춰 합니다. 제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저를 내란 선전죄로 김영원 의원님 고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저한테 발표한 발언권이 있습니다.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카톡 국민을 검열이요? 누가 거짓말로서 카톡을 검열합니까? 속이고 지금 여기서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거짓말로서 어떻게 속이고 이건희 의원이 운영위에 자, 나와서 쓰레기.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악덕 검사 지어낸 적 출신. 없습니다. 김영원 의원님 제가요 그 전용기 의원님의 발언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발언 내용을 마이크 정확하게 꺼주세요.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게 가부금률 맞아요. 이게 맞다고? 여기 그 말씀하신 와, 내용 진짜 그대로 다 가지고 쓰레기 있습니다. 폭력 읽어드릴까요? 검사 출신의 김용원. 작년 12월 상임위원회에서 김영원 의원이 남기선 의원에게 입 좀 닥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국어 사전에 나온 말이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사전에 있다고 어떤 말이든 뱉으면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김영원 의원 입 좀 닥치세요. 이 말은 오늘 김영원 의원의 막말을 듣고 있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국민 인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반인권적 내란 속의 윤석열 옹호하는 김영원 의원의 입은 정말 쓸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했던 변호사 김영원 씨가 자신이 머물다 왔던 검찰의 부조리와 검찰권의 남용을 비판한 내용의 브레이크 없는 벤처라는 책을 출판하고 오늘 부산에서 기념 출판회를 가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지난 90년 1월에 부산에 있는 초록카페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단속 나온 경찰관을 자신도 함께 가담해서 폭행한 사건을 회고하면서 당시 이 사건을 취재한 KBS 기자를 파렴치한 사이비 기자로 매도하고 있어서 기자협회 등에서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건 등과 관련을 해서 검사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김영원 검사가 김영원 상임위원입니다. 동일 인물이죠. 이 외에도요. 김영원 의원은 한일 어업 협상 실패했다고 해수부에게 일본도를 보내서 할복을 권유했었던 인물입니다. 가히 내란 속에 윤석열이 임명한 인사답습니다. 지난 13일 배포된 이 보도자료, 김영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종이가 정말 아깝습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궁색한 변명을 구구절절히도 써놓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고액 월급을 받고 있는 인권위원이 작성한 글이라는 것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13일 김영원 상임위원하고 김종민,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의원이 전원위에 제출한 윤석열 방어 안건 내용입니다. 계엄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드러난 것이 없고 국회 기물 파손도 집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또 보여주세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탄핵 소추안입니다. 계엄 당일 목숨을 걸고 봉쇄를 뚫고 담을 넘은 국회의원과 부상당한 보좌진 이름들이 명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김영원 의원 보입니까? 적혀 있습니다. 자, 국회 기물 파손도 없다는 주장도요. 김영원 의원의 이런 주장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영원 의원이 보도 난 거 안 볼 리가 없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국회 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은요.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김영원 의원 함부로 입 열지 마시고요. 사실 확인하시고 사실 확인한 대로 일하시고 안건 상정에 동참한 김종민 의원이
이번 일로 인권위원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예. 이번 일로 김정민 의원 사표 낸 거 안창호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동의했다는 말도 있었지만요. 결국 사퇴로 그 책임을 졌습니다. 김영원 의원이나 안창호 위원장께서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보고 느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로 김정민 의원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요. 여기 계신 김영원 의원과 안창호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작성해서 동의받고 그걸 결제해서 상정하고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만행을 저지르신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또 김영원 상임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들하고 인권위 직원들 국민 앞에 좀 사과하시고 비상임위원도 이 일로 이렇게 사퇴하시는데 정말 일면의 양심이 있다면 김영원 의원, 안창호 위원장 정말 사퇴해야 된다고 강력히 좀 촉구합니다. 주무시다가 확인했지만 네, 제가 잤다가 네, 지금 확인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날 이제 전화도 몇 군데 하고 그런 과정에서 TV를 아니요. 보고 아니요, 위원장님. 그런 과정에서 해제되는 걸 국회 의결을 아니 해제되는 보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예, 예, 계엄이 선포되고 예, 그 상태에서 국민을 걱정하셨다라는 인권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예. 바로 누구에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죠. 아니요.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되죠. 그럼 누구 계엄을 선포한 사람에게 당신이 계엄을 선포했어도 국민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윤 대통령이 된 다음 전화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아니요. 없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인권위원회 명의로 이렇게 권고안을 논의 이렇게 잘 하시는 것처럼 인권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를 내든 인권위원회 명의로 냈어야 됩니다. 인권위원회 의견이 그래서 방금 어렵다면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명의로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인권을 절대 유린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역할이지 직원들과 통화 몇 통화 하고 해제됐네 하면서 다시 주무시는 게 위원장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상태가 계속됐다 그러면 무슨 조치가 아니요. 반드시 위원장님.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해제가 죄송합니다. 된 상태에서는 위원장님 해제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선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정말 긴박하게 해제되는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 하셨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준들이 정말 그래서 최악이다. 제가 조치가 위원장님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인권위에서 과연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외국의 해제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례를 자, 좀 검토하려고 자,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제가 한 다음에 예.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예, 예. 위원장님은 박근혜 탄핵 심판에도 참여하셨죠? 예. 거기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보충 의견으로서 의견을 넣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바로 못 말을 하시겠죠. 못하네. 아니 대통령이 저는 권한도 너무 모든 권한이 있다 화면. 하더라도 다음 비상계엄에 문제에서. 대해서도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항상 절제돼 행사돼야 그렇죠. 된다. 절제되어 행사돼야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죠. 예. 비상계엄 선포한 게 절제돼서 행사한 겁니까? 그런데 자, 말-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이 당시 보충의견에 달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편성, 제출권, 광고며 행정 입법권 등 그 권한이 추진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현재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생각 그대로 변함 없으시죠? 하여튼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다 말 들리는 자기 거. 권한에 취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셨고 역사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얼마나 해제되기 받았을까? 전까지 그 시간이 1분이든 1초든 2시간이든 간에 인권위원장으로서 하셨어야 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그런 위법적인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제가 꾸짖고 어떤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합니까? 위원장님 명의로 보도자료 낸 적 없으세요? 기자회견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한 적은 뭐야, 위원회 이거?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마치 대란이 문제가 없었고 2시간만 해결됐고 해제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자.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야, 기다려봐야 된다. 심각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뒤에 헌법재판소까지 보좌관들 가는 끄는 거고요. 예. 인권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보호법 문제가 되고 그거 있는 정부 그거 안에 처리하세요. 김용원 상임위원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표현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영장 판사, 일개 영장 담당 판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 딱 어디서 많이 보는 이야기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대한민국 상권 분립 국가에서 이걸 다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던 윤석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모스 5장 24절이 뭔지 기억하시죠?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보충 의견에 명시까지 하셨죠? 그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국민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활약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